요사이 황영웅 가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천재적 목소리다, 황금 보이스다 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천재 가수란 뜻이죠. 근데 천재는 여러 분야에 두루두루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술의 천재이고, 어떤 분은 노래의 천재이고, 어떤 사람은 축구의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 천재 중에서도 가장 스케일이 큰 사람은 정치나 전쟁 분야의 천재죠. 나폴레옹은 전쟁의 천재고, 정치의 천재는 어떤 분일까요? 정치라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 분야의 최고 천재는 누굴까요? 이분은 또 외교 부분의 천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십니다. 오늘이 바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48년 전 황해도에서 출생하신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탄생 14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감히 이승만 대통령은 한민족의 구세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천재입니다. 천재라는 기록이 많죠. 최초의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일컫는 하버드와 상벽을 이루는 프린스톤에서 최초의 박사 학위 논문을 쓰셨는데, 이 논문이 아주 좋은 논문입니다. Neutrality Influenced by America, 미국의 영향을 받는 중립이라는 논문입니다. 아주 수준 높은 논문입니다. 이분이 천재입니다. 이분은 한문과 영어를 최고도 수준에서 구사한 분입니다. 이분의 서예는 해방 후 한국의 최고 작품으로 불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많은 휘호와 현판이 전국 도처에 있습니다. 이분은 또 외교의 천재입니다. 미국 대통령 4분을 당당하게 상대했던 분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트루만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우드로 윌슨 대통령, 미국 40여 명의 대통령들 중에서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4사람을 당당하게 상대했던 이승만, 그 외교의 작품이 바로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북한이 미사일 도발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한미동맹 덕분 아닙니까? 한미동맹을 만든 사람이 바로 외교의 천재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데, 불행하게도 오늘 이승만 대통령이 148주년이 된다, 출생 148주년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이 다가오면은 언론이 4.15 북한이 태양절을 맞았다고 씁니다. 그날은 1912년 4월 15일 민족 반역자 김일성이 난 날입니다. 김일성이 난 날은 태양절이라고 축해주면서 한국 언론이 민족 반역자 전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생일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천재를 알아주지 못하고 천재를 깎아내리는데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황영웅, 천재 가수 황영웅과 천재 정치인 이승만의 처지가 비슷합니다. 근데 깎아내리는 방법도 똑같아요. 아주 사소한 잘못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사소한 잘못을 확대하는 방법이 조그만한 사실과 거대한 거짓말을 섞어버립니다.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이걸 전부 진실로 만들어버립니다. 황영웅이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폭행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과 거짓말을 섞습니다. 뭐 데이트 폭력을 했다든지 또는 학폭을 했다든지 여기다가 또 문신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 덩어리의 거짓을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 속이는데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이런 선동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천재 두 사람이 생각났다 이겁니다. 오늘은 황영웅, 이승만. 자, 어제 제가 황영웅의 문신을 공개하고 이걸 비방하는 언론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건 국제 스캔들감이다. 라는 동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조폭 기자라는 말도 씁니다. 조폭 기자가 문신을 공개하고 문신한 걸 비방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외국에 계시는 분들,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 미국에서는 문신은 취향인데 여자도 문신하는데 황영웅이 문신했다는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황영웅을 비방하는 거 도대체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화가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개탄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더 기가 찰 겁니다. 제가 어제 아주 유명한 변호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의 말씀은 이건 완전히 명예훼손이다. 신체의 비밀을 노출하는 것도 명예훼손이고 거기에다가 기사를 써가지고 문신한 게 무슨 깡패 짓인 것처럼 그렇게 쓴 것은 확실한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이란 것은 거짓말을 해도 명예훼손이 되지만 이처럼 사실을 왜곡할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된다. 이거는 고발하면 수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고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황영웅 본인이 나서가지고 나는 저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소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의사표명을 하지 않으면은 고발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태가 미국에서 벌어졌으면은 그것을 공개하고 문신을 공개하고 비판한 언론은 완전히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아가지고 문을 닫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황영웅 팬들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황영웅 문신을 올려놓은 언론 매체에 다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황영웅 문신을 내리지 않으면은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라고 시한부로 통첩을 하는 거죠. 최후 통첩을 하는 거죠. 그 기간이 넘기면은 그냥 고발장 쓰는 겁니다. 뭐 고발장 쓰는 게 복잡합니까? 증거 다 있겠다. 그 다음에는 공이 검찰로 넘어가죠. 아무래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약해집니다.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가 오면은 기자, 언론사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뭐 잘못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검사들이 하나하나 따지면은 그게 변명이 됩니까? 그러면 황영웅한테 허가를 받고 문신사진 공개했느냐? 문신하고 황영웅의 그 지금 가수 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문신 공개한 것 아니냐? 더구나 당신들은 언제까지 문신 내리라고 하는 통보를 받고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발당한 기자나 언론사가 황영웅한테 연락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잘못했다. 이거 기소를 안 하도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되면은 벌써 처지가 바뀌는 거죠. 천재가 당하는 걸 지켜보는 거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댓글 몇 개 올린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신은 개인의 취향입니다. 요즘 보면 후진국 수준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후진국 수준이랍니다. 조금 있으면 조폭 기자란 말도 나옵니다.
조폭 기자가 황영웅의 문신을 공개하고 문신을 비방하는 바람에 한국이 졸지에 후진국이 됐다는 겁니다. 더구나 한심한 것은 여기 그런 댓글이 많습니다. 어떻게 메이저 언론까지 선동 유튜브에 놀아나가지고 황영웅 죽이기에 동참하느냐, 한국에 과연 기자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제 평생 댓글도 몇 개 안 달아봤지만 그나마도 칭찬 격려 댓글만 썼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이런 유의 댓글을 쓰자니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 사람의 너무나 지나치고 궤변적이고 사악한 모습을 보면 성생님 공간에라도 들어와서 풀어야 병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선동 유튜브를 향해서 쓰신 글이네요. 정렬한 분은 요즘은 제가 공산국가에 사는 느낌이 듭니다. 유튜브가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복귀 시점도 마치 그자가 날짜 정해주는 날로 해야 될 것 같고 팬 미팅이든 뭐든 자신에게 허락받고 오케이 사인 해주면 그때나 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영웅 씨나 이 팬들이 자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일단 고발장 쓰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이게 뭔가 게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황영웅을 보호하려고 해도 무시당합니다. 왜냐? 저 사람들은 너무나 얌전하고 가만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댓글만 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행동하는 방법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 또는 시위하는 것 이렇게 해야 민주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선생님, 다른 분입니다. 제가 조갑재 선생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몇 자 적어 올립니다. 조 선생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대신해 주시니 속이 다 후련해집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황영웅 사태를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진정한 언론인이십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는 많으나 영혼을 태워 온몸으로 노래하며 대중들의 심금을 뒤흔들며 노래하는 가수는 흔하지 않습니다. 제 나이 60, 황영웅 노래를 듣고 있으면 구구절절 내 자신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는 착각에 잠시 빠져들기도 합니다. 아마 황영웅 가수는 신이 우리 대중들에게 선물한 최고의 가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저 역시도 하루하루 조 선생님 방송을 기다리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황영웅 가수가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선생님 방송 보면서 힘을 보태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 내린 가수라고 그랬어요. 이승만도 신이 내린, 사실은 하늘이 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재는 기적같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은 복이 오겠습니까? 재앙이 오겠습니까?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황영웅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인생 말로가 결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 자유민주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잘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게 다 부메랑이 돼가지고 자신을 잡게 됩니다. 나 70이 한창 지났지만 문신? 그 나이에 취향이고 본인 몸에 한 것을 타인이 무슨 간섭을 합니까? 어느 문신한 젊은이는 여름에 가끔 보면 무슨 그림인가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가끔 재미있는 그림도 발견하고 그게 아니 황영웅 문신만 나쁜 겁니까? 메시의 문신은 왜 비판 안 합니까? 이런 사대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갑재 선생님 하루 2번씩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황영웅 가수님 또래 아들이 있는 60대 초반 주부입니다. 지역이 가수님 옆 동네라 요즘 가끔씩 길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지는 방송도 안 보나 왜 안 가만히 있노 하고 화가 나서 열변을 토하시며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7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들은 인생은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상황도 보았습니다. 그 힘없는 청년이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같은 분과 수많은 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분은 울산에서 사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어려워지면은 고향, 집안, 모교를 찾게 됩니다. 울산에서 인물을 낳습니다. 그럼 울산 사람들이 울산 출신 천재 가수 황영웅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또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은 신빙성 Y란 분입니다. 신빙성이 없어 선생님의 영상만 보게 되는 팬이 되었습니다. 미국이라 시차가 있어 일 끝나고 오자마자 선생님 영상부터 켭니다. 항상 옳고 지당하신 말씀에 경의를 표합니다. 문신은 개인 취향이지 범죄인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무 데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울영웅님이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울영웅님은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듯 노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뚝 설 거란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지만 영웅님하고는 달라요. 독보적입니다. 요즘 저는 다른 가수 노래는 귀에 안 들어오고 TV도 안 봅니다. 영웅님 영상만 보게 되네요. 또 한 분은 조폭 기자들입니다. 이 조폭 기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기자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조폭 기자가 문신사진 계속 올리고 거기다 피해자한테도 사과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사과하라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군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꽃이란 필명을 가진 분은 선생님 오늘도 구구절절 올바른 말씀에 100번 1000번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나라에서 보물이 될 만한 천재가 나타났으면 기뻐하고 보호하고 해야 하는데 보물을 내동댕이 치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 한탄만 나옵니다. 선생님의 변론에 많은 이들이 귀를 열고 반성해서 올바른 정의가 세워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멍든 가슴을 안고 지냅니다. 이렇게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가수를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참 궁금합니다. 요즘 TV 보고 싶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언론기자 여러분 힘들게 공부해서 무엇 했습니까? 국격에 훼손되지 않는 정의로운 진실된 기사를 쓰고 정의로운 방송들을 하십시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당신들이 대한민국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외면한 채 힘없고 가진 것 없는 황영웅 가수 하나를 온갖 루머와 확인되지 않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멈추세요.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꿈 많은 청년입니다. 부디 좋은 노래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되찾을 수 있게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와 사랑받는 훌륭한 가수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가요계 인재로 행복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많으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수님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조갑재 선생님, 황영웅은 젊은 20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70대입니다. 고향은 울산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폭행사건의 전과자입니다. 벌금 50만 원입니다. 그럼 나는 영원한 타락자입니까? 참 실감 있는 이야기네요. 부산고 출신 조갑재님 존경합니다. 초량 복해촌 출신입니다. 존경합니다. 황영웅은 공돌이 하면서 그것도 6년 가까이 부모님을 할머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실수한 걸 가지고. 조갑재 주필님 바쁜 일정에도 정의의 편에서 주야로 애써 주시는데 무한한 존경을 보냅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기 자식이 언론에 짓밟혀도 주필님 같이 대항하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황영웅님은 행운아입니다. 하차했지만 부모님과 진배 없는 훌륭하신 조갑재 주필님을 얻으셨잖아요. 아이고 이건 더 읽으면 자화자찬이 될 것 같아서 대충 이렇습니다. 기자가 문제입니다. 정치인보다 한국은 기자가 문제입니다. 기자가 해야 될 직무가 거짓과 사실을 구별하는 건데 그 기자로서의
이 특권과 기술을 가지고 이번처럼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진실로 포장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그리하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 중에서 증오심을, 시기 질투심을 부추겨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아니 세계 여러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선물 같은 황영훈 가수를 지금 짓밟는데 한국의 기자들이 동참하고 있고, 여기에 월급 많이 받는 아주 영향력 있는 언론사까지 가세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자가 아니라 한국 언론이 조폭화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들어낸 말, 은폭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은폭이 학폭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학폭은 몸에 상처를 줄지 모르지만 은폭은 그 정신과 마음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냥 새겨줍니다. 이런 기자, 이런 언론이 건강한 국민들에 의해서 견제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아무리 잘 살아도 영혼이 망가진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영혼이 망가지면은 구제불능이 됩니다. 몸이 망가지고 뭐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그건 치료하면 되는데 영혼이 망가지면 안 됩니다. 특히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천재를 짓밟고 있는, 그래서 이승만의 동상을 지금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러면서도 민족 반역자, 악마 그 자체인 김일성을 숭배하는 자들이 한때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았던 이런 나라니까 바로 황영훈 같은 천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황영훈, 이승만 두 천재를 보면서 오늘 하루 여러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